요즘 소변에 거품이 자꾸 보여요. 신장이 나빠진 걸까요? 당신이 지금 이 문장을 읽는 순간에도 마음 한쪽이 살짝 내려앉는 느낌이 들지요. 거품은 눈에 보이니까 더 불안합니다. 그런데도 병원에 가기 전까지는 피곤해서 그런가 하고 넘기기 쉽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이야기를 정말 자주 듣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한 가지 공통된 말을 덧붙이세요. 아픈 데가 없어서요. 여기서 먼저 스스로에게 조용히 세 가지를 물어보세요. 첫째, 아침 첫 소변에서 거품이 크게 생기고 1분 이상 잘 가라앉지 않나요? 둘째, 최근 발등이나 눈두덩이 손가락이 예전보다 잘 붓는 편인가요? 셋째, 소변색이 탁해지거나 냄새가 강해지고 몸이 쉽게 피로해졌나요? 이 중 하나라도 그럴 때가 있다면 오늘 이야기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조금 놀라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신장은 기능이 절반 이상 떨어져도 통증 같은 뚜렷한 증상이 거의 없는 장기입니다. 그러니 안 아프니까 괜찮다는 말이 신장 앞에서는 가장 위험한 착각이 될 수 있어요. 거품 소변이 늘 병은 아닙니다. 물을 적게 마셨거나 소변을 세게 봤거나 단백질 섭취가 많아도 거품이 생길 수 있지요. 하지만 문제는 반복입니다. 반복되는 거품은 소변 속 단백질, 즉 단백뇨의 신호일 수 있고 이 단백뇨가 신장 필터를 더 지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환자분은 60대 초반이었어요. 거품이 좀 있긴 한데 바쁘고 아픈 데가 없어서 1년을 미루셨죠. 검사해보니 혈압이 높아져 있었고 단백뇨가 생각보다 뚜렷했습니다. 다행히 그날부터 식사와 수분 그리고 당신에게 맞는 과일 선택을 바꾸면서 수치가 서서히 안정되었고 무엇보다 그분이 가장 먼저 말한 변화는 이거였어요. 아침에 소변이 덜 무서워졌어요. 오늘 저는 당신에게 겁을 주려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지금부터는 되돌릴 여지가 있다는 희망을 드리려고 해요. 신장을 커피 필터라고 생각해 보세요. 필터가 지치면 원래는 걸러줘야 할 것들이 조금씩 새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 새는 틈을 음식과 습관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과일은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수분, 미네랄 항산화 성분으로 혈관과 신장에 동시에 영향을 줍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거품 소변이 있을 때 과일을 고르는 3가지 기준과 많은 분들이 무심코 하는 2가지 실수, 그리고 하루 섭취량을 정하는 간단한 비율까지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도움이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곁에 계셔주세요. 자, 이제 거품이 생기는 가장 흔한 이유부터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당신이 거품 소변을 볼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단어는 아마 단백뇨일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과학적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신장은 혈액을 걸러 필요한 것은 다시 몸으로 돌려주고 불필요한 것은 소변으로 내보내는 정교한 필터 역할을 합니다. 정상이라면 단백질처럼 큰 분자는 거의 빠져나오지 않지요. 그래서 소변에서 단백질이 반복적으로 검출되면 필터가 지치거나 손상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반전이 있어요. 거품이 많다고 해서 항상 단백질이 많은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소변 속 농도가 진하거나 세정제 잔여물 탈수열이 있었던 날, 운동을 과하게 한 다음 날에도 거품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아침 첫 소변은 밤새 수분을 못 마셔 농도가 진해지니 거품이 더 도드라져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께 이렇게 말씀드리죠. 거품의 유무만 보지 말고 패턴을 보셔야 합니다. 며칠 연속인지 물을 충분히 마신 날에도 같은지, 부종이나 혈압 변화가 함께 있는지요. 여기서 전문가들 사이에도 의견이 갈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어떤 선생님들은 거품만으로는 진단할 수 없다, 검사가 우선이라고 강조합니다. 반면 다른 선생님들은 거품은 흔한 첫 단서이니 생활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하지요. 저는 두 입장이 모두 맞다고 봅니다. 검사 없이 단정하면 불안만 커지고 거품을 무시하면 기회를 놓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 오늘의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불안을 행동으로 바꾸되
과학적으로 안전하게 가는 것, 그 행동의 첫 단추가 바로 혈압과 혈당을 함께 보는 시선입니다. 신장은 혈관의 영향을 가장 먼저 받는 장기 중 하나예요. 혈압이 높으면 신장 안의 미세한 필터가 계속 높은 압력을 견디며 일합니다. 혈당이 흔들리면 미세혈관에 염증이 쌓이고 그 결과 단백질이 새기 쉬워지지요. 그래서 거품 소변을 줄이려면 단순히 소변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혈관의 컨디션을 같이 돌봐야 해요. 그렇다면 과일은 어디에 들어올까요? 과일은 물과 섬유질 항산화 성분을 통해 혈압 염증, 장내 환경에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또 다른 반대 의견도 있지요. 과일은 당이 많아 신장에 부담이다. 맞습니다. 아무 과일이나 아무 양이나 먹으면 오히려 혈당이 오르고 중성지방이 늘 수 있어요. 그래서 관건은 종류와 양, 그리고 당신의 상태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유형에 가까울까요? 거품만 보이고 다른 증상은 없나요? 아니면 부종과 혈압까지 함께 있나요? 이 질문의 답에 따라 과일 선택 기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당신에게 가장 현실적인 출발점은 검사표를 읽는 눈을 갖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쉬운 사실부터 말씀드릴게요. 신장 기능을 볼 때 병원에서 흔히 확인하는 것은 소변 검사 단백뇨, 혈뇨 등과 혈액 검사 크레아티닌, 이 GPR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GPR 숫자만 보고 아직 괜찮다 혹은 큰일 났다로 단정해버리죠.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이 GPR은 한 번의 숫자가 아니라 추세가 중요하고 단백뇨의 유무가 함께 해석되어야 의미가 커집니다. 숫자 하나만으로 마음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서 조금 의외의 디테일을 하나 드릴게요. 미세알부민뇨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일반 단백뇨 검사에서는 뚜렷하지 않아도 아주 작은 단백질이 새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가 있습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이 작은 새는 신호가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통증 없이 진행하는 신장 손상은 초기에 잡을수록 되돌릴 여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품 소변이 반복된다면 단순 소변 스틱 검사만으로 끝내지 말고 알부민크레아티닌 비율, ACR 같은 정밀 확인이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검사의 세계에만 갇히면 생활이 마비됩니다. 전문가들 사이에 이런 논쟁이 있어요. 단백질 섭취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과 근육이 줄어드는 노년기에는 단백질을 무조건 줄이면 더 위험하다는 주장이지요. 신장 건강은 절제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특히 55세 이후에는 근감소가 빠르게 진행되니 단백질을 무리하게 끊는 식단은 오히려 면역과 회복력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개인의 신장 단계, 체중 근육량 동반 질환에 따라 단백질을 조절하는 방향이 더 강조됩니다. 이 흐름 속에서 과일은 단순한 좋은 음식이 아니라 조절의 도구가 됩니다. 과일의 섬유질은 식후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고 항산화 성분은 혈관 염증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반대로 과일을 주스로 마시거나 말린 과일을 간식처럼 계속 집어먹으면 단기 과해져 혈당과 중성지방을 올릴 수 있지요. 같은 과일이라도 형태가 바뀌면 몸의 반응이 달라진다는 점, 이게 꽤 놀라운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건강에 좋다는 말을 들으면 그 음식을 더 많이 먹는 편인가요? 아니면 겁이 나서 아예 피하는 편인가요? 신장 회복에서 중요한 것은 극단이 아니라 균형입니다. 오늘부터는 거품을 없애기 위해 과일을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신장과 혈관이 편안해지는 방식으로 똑똑하게 먹는 법을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과일이 거품 소변에 도움이 된다고 말할 때 저는 먼저 원리부터 분명히 합니다. 쉬운 과학적 사실 하나를 먼저 잡아볼까요? 소변 거품이 오래 남는 경우에는 소변 속 단백질이 늘었거나 소변 농도가 진해져 표면 장력이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신장 필터의 부담을 줄이고 소변을 너무 진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기본 방향이 됩니다.
과일이 여기서 역할을 하는 이유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과일은 수분과 섬유질을 함께 가지고 있어 물만 마실 때보다 체내에 흡수되는 리듬이 부드러워지고 혈압과 혈당의 급격한 흔들림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놀라는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과일을 먹으면 오히려 소변이 더 맑아진 느낌을 받는 분들이 있죠. 그 느낌은 단순한 기분이 아닐 수 있습니다. 수분 섭취가 늘고 장이 편안해지면서 염분과 당의 과잉 섭취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식사가 바뀌면 신장이 받는 압력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혈압이 살짝 높은 분들은 과일 속 칼륨과 항산화 성분이 혈관의 긴장을 낮추는데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어요. 물론 약처럼 즉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혈관이 편안해지는 식사는 결국 신장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전문가들 사이에 가장 뜨거운 논쟁이 나옵니다. 신장이 안 좋으면 칼륨 많은 과일은 위험하다는 의견과 초기에는 과일을 무조건 금지할 게 아니라 전체 식단과 약물 수치를 보고 조절해야 한다는 의견이지요. 저는 이 논쟁의 핵심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 고칼륨 혈증 위험이 있는 분은 과일 종류와 양을 엄격히 관리해야 합니다. 반대로 아직 초기이거나 칼륨 수치가 안정적이라면 과일을 완전히 끊는 것보다 선택과 분량을 배우는 편이 지속 가능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과일을 볼 때 맛보다 먼저 세 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수분을 보태는가, 섬유질로 혈당을 완만하게 하는가, 그리고 염분 많은 음식 욕구를 줄여주는가. 그런데 당신은 어떤가요? 과일을 먹을 때마다 혹시 당 때문에 더 나빠지면 어쩌지라는 걱정이 먼저 올라오나요? 아니면 좋다니까 많이 먹어야지로 마음이 달려가나요? 이제부터는 그 두 극단 사이에서 신장이 가장 좋아하는 균형점을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일을 먹어야 거품 소변이 줄어드나요? 여기서 먼저 분명히 할 과학적 사실이 있습니다. 거품 소변이 단백뇨와 연결되는 경우 핵심은 신장 필터에 걸리는 압력과 염증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압력과 염증은 혈압, 혈당, 염분, 섭취 체중 변화와 깊게 연결되어 있어요. 즉, 과일은 단독 해결책이 아니라 신장을 편안하게 만드는 식사의 한 조각입니다. 이 관점을 잡아야 과일을 먹고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반전이 하나 있어요. 신장에 좋다는 과일이라도 당신의 생활 패턴에 따라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을 거르고 점심 전에 과일만 크게 한 그릇 먹는 분들이 있어요. 그 순간 혈당이 확 뛰고 인슐린이 요동치면서 오히려 몸이 더 피곤해지고 갈증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오후에 짠 음식이 당기고 결국 신장은 다시 염분과 혈압의 파도를 맞게 되죠. 과일의 성분보다 먹는 방식이 결과를 뒤집는 순간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 지점이 자주 갈립니다. 어떤 분들은 당뇨 위험이 있으면 과일을 최소화하라고 말합니다. 반면 다른 분들은 과일을 줄이기보다 가공당과 염분을 먼저 줄이고 과일은 적정량 유지하라고 말하지요. 저는 진료실에서 두 번째 접근이 더 지속 가능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과일을 완전히 끊으면 대신 빵, 과자, 달달한 음료로 보상이 이동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결국 신장에 더 불리한 선택으로 바뀌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답 과일이 아니라 선택 기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째 당이 과하게 빠르게 들어오지 않도록 섬유질이 살아있는 과일을 고르세요. 주스나 갈아 마시는 형태는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둘째, 짠 음식과 함께 먹지 않도록 시간을 분리하세요. 과일을 먹으며 김치나 젓갈라면, 국물을 곁들이면 건강식이 아니라 염분 플러스 당 조합이 됩니다. 셋째, 당신의 신장 단계와 칼륨 수치를 항상 염두에 두세요. 같은 과일도 누군가에겐 약이지만 누군가에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과일을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만 나누어 왔나요?
오늘부터는 과일을 내 신장에 맞게 조절하는 도구로 바라보면 어떨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기준을 바탕으로 실제로 거품 소변과 부종을 겪는 분들이 비교적 안전하게 선택하기 쉬운 과일의 특징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할 과일은 부드럽게 수분을 채우면서도 혈당을 급격히 흔들지 않는 쪽에 가까운 선택입니다. 쉬운 과학적 사실부터 짚어볼게요. 소변이 너무 진하면 거품이 더 잘 보이고 신장 안의 농축 과정도 더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수분 보충은 단백뇨 여부와 별개로 신장 부담을 낮추는 기본입니다. 그런데 물만 갑자기 많이 마시면 속이 불편하거나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어 지속이 어렵지요. 이때 과일의 수분과 섬유질은 흡수를 천천히 도와 조용히 몸을 적셔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조금 뜻밖의 디테일이 있습니다. 같은 과일이라도 껍질째 먹는가, 깎아서 먹는가에 따라 반응이 달라질 수 있어요. 껍질 가까이에 섬유질이 더 많고 씹는 시간이 길어지면 식후 혈당이 덜 치솟는 경향이 있지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깨끗이 씻어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과일이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치아가 약하거나 소화가 예민한 분은 잘게 썰어 천천히 드시는 쪽이 더 안전합니다. 좋은 음식도 내 몸이 받아들이는 방식이 중요하다는 뜻이지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 과일은 당연히 아예 줄여야 한다는 주장과 당보다 더 큰 문제는 가공당과 짠 음식이며 과일은 적정량이면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주장입니다. 제가 중간에서 잡고 싶은 기준은 간단해요. 과일을 먹고 한 2시간 뒤에 심하게 졸리거나 더 배고파지고 단 것이 당긴다면 그 과일의 양이나 조합이 당신에게 과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과일을 먹고 입이 마르지 않고 오후 간식 욕구가 줄고 혈압이 안정되는 느낌이 든다면 방향이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과일을 드실 때는 단독으로 크게보다 작게 규칙적으로가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 식사 후 또는 점심과 저녁 사이에 주먹 반 개 정도로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절대 피해야 할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과일을 먹었다는 이유로 물을 덜 마시는 것입니다. 과일은 수분 보충에 도움이지 물을 대체하는 면허증이 아닙니다. 당신은 어떤 편인가요? 과일을 먹으면 괜히 안심해서 다른 습관이 흐트러지는 편인가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첫 선택을 혈압과 부종 관리까지 연결해주는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이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연결할 포인트는 혈압과 부종입니다. 쉬운 과학적 사실 하나를 기억해 주세요. 신장은 물을 빼고 넣는 기관이면서 동시에 혈압을 조절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혈압이 조금만 올라가도 신장 속 아주 작은 혈관들이 더 강한 압력을 받게 되고 그 과정이 반복되면 단백질이 새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거품 소변을 보면서 발등이 붓거나 반지가 갑자기 꽉 끼는 느낌이 든다면 단순히 물 많이 마셔서가 아니라 몸이 물과 나트륨 균형을 잘 못 잡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의외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디테일이 있습니다. 붓는다고 해서 무조건 물을 줄이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실제로는 물을 너무 줄이면 소변이 더 진해지고 몸은 오히려 저장 모드로 들어가 나트륨을 붙잡으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혈압이 더 올라갈 여지도 생기지요. 그래서 부종이 있을 때는 물의 양보다 먼저 소금과 가공식품을 점검해야 합니다. 라면 국물, 젓갈 장아찌, 햄 어묵 같은 것들이 매일 조금씩 쌓이면 신장은 그 염분을 처리하느라 더 지칩니다. 이 지점에서 전문가 의견도 나뉩니다. 어떤 분들은 부종이 있으면 수분 제한이 우선이라고 말하고 다른 분들은 기본은 염분 제한, 수분은 상태에 맞게 유지라고 말하죠. 사실 둘 다 맞을 수 있습니다. 이미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소변량이 줄어든 단계라면 수분 제한이 필요할 수 있어요. 하지만 초기이거나 소변량이 유지되는 분들에게는 염분 관리가 먼저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맞는 기준을 찾으려면 하루 체중 변화와 혈압이 힌트가 됩니다. 전날보다 1kg 이상 갑자기 늘고
혈압도 올라가면 염분과 수분의 균형이 흔들린 신호일 수 있어요. 과일은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과일을 짠 음식에 대체 간식으로 쓰면 효과가 큽니다. 입이 심심할 때 과자나 마른 안주 대신 섬유질이 있는 과일을 소량 먹으면 나트륨 섭취 자체가 줄어들 수 있지요. 다만 반전이 있습니다. 과일을 먹고 더 달아진 입맛 때문에 저녁에 더 짠 반찬을 찾는 분들도 있어요. 그럴 땐 과일을 단독으로 먹기보다 견과류 몇 알이나 무가당 요거트 한두 숟갈처럼 단백질 지방을 조금 곁들여 혈당을 안정시키는 방법이 도움이 됩니다. 혹시 당신은 오후만 되면 짠 것이 당기고 그때마다 붓기가 심해지는 패턴이 있나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패턴을 끊는 세 번째 선택과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칼륨의 경계선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칼륨이라는 단어입니다. 쉬운 과학적 사실부터 말씀드릴게요. 칼륨은 심장 박동과 근육신경에 필요한 미네랄이고 정상적인 신장은 소변으로 칼륨을 적절히 배출해 균형을 맞춥니다. 그런데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지면 칼륨이 몸에 쌓일 수 있고 이때는 특정 과일이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신장에 좋은 과일이라는 말은 항상 당신의 단계라는 조건을 달고 따라다녀야 합니다. 여기서 조금 뜻밖의 디테일이 있습니다. 칼륨이 걱정된다고 해서 과일을 전부 끊어버리면 변비가 심해지고 식욕이 떨어지며 결국 영양 불균형으로 더 지치기도 합니다. 반대로 칼륨을 전혀 신경 쓰지 않다가 피로감, 근육 힘 빠짐, 두근거림 같은 신호를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문제는 칼륨 자체가 아니라 나에게 지금 칼륨 제한이 필요한가를 모르는 데서 시작됩니다. 혈액검사에서 칼륨 수치가 높게 나온 적이 있는지, 신장 전문의에게 칼륨 제한을 들은 적이 있는지 이 두 가지가 첫 기준이 됩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 부분은 의견이 뚜렷하게 갈립니다. 어떤 선생님들은 신장 환자는 안전하게 과일을 최소화하자라고 하고 다른 선생님들은 칼륨 수치와 약물리의 특정 혈압약 식단 전체를 보고 개별 조절하자라고 말합니다. 저는 후자의 접근이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약물 하나만 바뀌어도 칼륨 수치가 달라질 수 있고 같은 과일이라도 양과 빈도에 따라 위험도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금지는 쉽지만 오래 못 갑니다. 그럼에도 당신이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있어요. 첫째, 과일을 한 번에 많이 몰아먹지 말고 소량으로 나누세요. 둘째, 말린 과일, 주스 스무디처럼 농축된 형태는 피하세요. 셋째, 저녁 늦게 과일을 크게 먹는 습관은 야간류와 수면을 흔들 수 있으니 가급적 앞당기세요. 여기서 반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과일을 줄이면서 대신 채소즙을 늘리는데 사실 채소즙도 칼륨이 높을 수 있어요. 액체로 농축된 것은 과일이든 채소든 신장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나는 과일을 먹으면 안전한 사람일까? 조심해야 하는 사람일까? 어느 쪽에 가깝다고 느끼나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거품 소변을 줄이려는 분들이 가장 자주 빠지는 실수 좋은 과일을 좋지 않은 조합으로 먹는 패턴을 구체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쯤 되면 당신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나는 좋은 과일을 고른 것 같은데 왜 거품이 그대로일까? 여기서 가장 흔한 원인이 조합입니다. 쉬운 과학적 사실 하나부터요. 단백뇨는 신장 필터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혈압, 혈당, 염분, 염증 같은 전신 상태에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그래서 과일 하나를 바꿨다고 해서 곧바로 소변이 바뀌지 않을 수 있어요. 대신 과일이 들어가는 순간 식사의 전체 균형이 좋아지면 서서히 신장이 편안해지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즉, 단일 음식 효과가 아니라 패턴 효과를 봐야 합니다. 여기서 반전 같은 디테일이 하나 있습니다. 과일을 건강하게 먹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같이 먹는 것이 신장을 더 괴롭히는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인 조합이 과일 플러스 짠 음식입니다. 예를 들어 과일을 먹고도 입이 심심해 김치젓갈 치즈라면 국물까지 곁들이면 몸은 당과 염분을 동시에 처리해야 합니다.
이런 조합은 혈압과 갈증을 올리고 소변을 더 진하게 만들 수 있어 거품이 더 도드라져 보일 때도 있지요. 또 하나 흔한 조합이 과일 플러스 빵입니다. 과일 자체보다 빵이나 잼 달달한 커피가 함께 들어오면서 혈당이 훨씬 크게 출렁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과일 섭취의 문제는 당이냐, 전체 식사 구성이냐로 의견이 갈립니다. 저는 경험적으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과일 자체가 문제인 경우도 있지만 훨씬 더 흔한 것은 과일을 먹는 순간 식사 균형을 망가뜨리는 습관입니다. 예를 들어 과일을 먹었으니 저녁은 줄이자며 단백질을 너무 빼버리면 밤에 허기가 올라와 짠 라면이나 과자를 찾게 됩니다. 또는 과일을 디저트로만 사용하면서 정작 식사에서는 채소와 단백질이 부족해 염증과 혈당 변동이 커지기도 하지요. 그래서 오늘부터 당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실험이 있습니다. 과일을 먹는 날 딱 2가지만 같이 기록해 보세요. 그날 짠 음식이 당겼는가? 그리고 식후 2시간에 졸림이나 갈증이 심했는가? 이 2가지가 줄어들면 과일 선택이 맞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2가지가 늘었다면 과일의 종류보다 타이밍과 동반 음식을 먼저 손봐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거품이 줄어드는 변화는 하루 이틀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날은 스트레스가 심하거나 잠을 못 자도 소변이 진해질 수 있고 감기약이나 진통제 복용, 운동량 변화도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변화가 안 보이면 바로 포기하는 편인가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7일 관찰법으로 과일과 생활습관이 신장에 주는 변화를 눈으로 확인하는 방법을 아주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당신이 거품 소변을 관리할 때 가장 큰 적은 의외로 감정일 때가 많습니다. 쉬운 과학적 사실 하나를 먼저요. 신장과 혈관은 스트레스 호르몬의 영향을 받습니다. 긴장이 지속되면 혈압이 올라가고 잠이 깨지며 몸은 더 많은 염분과 단맛을 원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과일을 잘 골라도 전체 패턴이 다시 흔들릴 수 있지요. 그래서 저는 7일 관찰법을 권합니다. 단기간에 완벽히 바꾸려 하지 말고 몸의 반응을 조용히 읽어내는 일주일입니다. 여기서 뜻밖의 디테일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변 거품을 눈으로만 판단하는데 같은 날도 물줄기 세기와 병이 세정제, 화장실 환경에 따라 거품이 달라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관찰할 때는 기준을 통일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 첫 소변을 기준으로 거품이 생긴 뒤 1분 후에도 표면에 큰 거품이 남아있는가 정도로만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거품만 보지 말고 발등 부종양말, 자국 혈압 아침 체중을 함께 기록하면 훨씬 정확합니다. 신장은 혼자 일하지 않고 몸 전체와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자가 관찰이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맞아요. 하루에도 몇 번씩 들여다보면 오히려 불안이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규칙을 정합니다. 하루 한 번 아침에만. 그리고 숫자를 평가하지 말고 기록만 합니다. 기록이 쌓이면 불안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몸이 어떤 패턴으로 흔들리는지 이제는 감이 아니라 데이터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27. 일동간 과일은 약이 아니라 변수로 두세요. 예를 들어 과일을 먹는 시간은 비슷하게 유지하고 양은 주먹 반 개 정도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반전이 하나 있어요. 과일을 먹는 날에만 건강해지려 하지 말고 과일을 먹지 않는 날에도 기본을 지키는 것이 더 큰 효과를 냅니다. 물은 조금씩 나누어 마시고 저녁 염분을 줄이며 잠자기 전에는 과일과 간식을 멀리하는 것. 이 기본이 잡히면 과일의 장점이 더 선명해집니다. 당신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당신은 건강을 관리할 때 열심히 한 날과 놓친 날 사이의 차이가 너무 커서 스스로 지치곤 하나요? 7일 관찰법은 그 차이를 줄이는 훈련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특히 조심해야 할 분들, 당뇨, 고혈압, 신장 기능 저하로 칼륨이 걱정되는 분들, 이 과일을 어떻게 안전하게 가져가야 하는지 구체적인 기준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누구에게나 같은 방법이 통한다는 환상을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쉬운 과학적 사실 하나부터요. 신장 기능이 떨어질수록 혈당, 혈압, 칼륨인 같은 전해질 균형이 더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거나 혈압약을 복용하거나 이 GPR이 낮아진 분들은 과일이 도움이 될 수도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공포가 아니라 기준입니다. 기준이 있으면 과일을 먹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디테일이 하나 있습니다. 같은 과일을 먹어도 공복인지 식후인지에 따라 혈당 반응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공복에 과일만 먹으면 흡수가 빨라져 혈당이 튀기 쉬운데 식사 후에 소량을 먹거나 견과류 몇 알처럼 단백질 지방을 조금 곁들이면 혈당 곡선이 완만해질 수 있습니다. 당뇨가 있거나 경계라면 이 차이가 특히 큽니다. 과일을 끊는 대신 속도를 늦추는 조합을 배우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됩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당뇨가 있으면 과일은 최소화라는 의견과 총 탄수화물과 식사 균형을 맞추면 과일도 포함 가능이라는 의견이 공존합니다. 저는 당신의 목표를 이렇게 잡고 싶어요. 과일 때문에 혈당이 흔들려 신장이 더 피곤해지지 않도록, 그리고 과일을 포기하면서 생기는 스트레스가 짠 음식 가공당으로 이동하지 않도록. 그래서 안전기준 3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하루 총량은 작은 접시 기준 1회로 나누고 한 번에 몰아먹지 않기. 둘째, 주스, 스무디 말린 과일처럼 농축 형태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피하기. 셋째, 혈액검사에서 칼륨이 높았거나 의사가 제한을 말한 적이 있다면 과일 종류와 양을 반드시 더 보수적으로 잡기. 또 한 가지 많은 분들이 모르는 반전이 있어요. 건강해 보이는 과일, 요거트 과일, 시리얼, 과일잼 빵은 과일이 아니라 가공당 디저트에 가깝다는 점입니다. 이런 형태는 당과 지방, 나트륨이 함께 들어와 혈당과 체중을 올리고 결국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과일은 가능하면 원형 그대로 씹어서가 원칙입니다.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과일을 먹을 때 몸이 편안해지는 느낌이 있나요? 아니면 먹고 나면 더 피곤하고 더 당기나요? 그 느낌은 힌트입니다. 다음으로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당신 삶에 자연스럽게 붙일 수 있도록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는 작은 실천과 마음가짐으로 마무리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의 하루에 이 이야기를 어떻게 부드럽게 붙일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쉬운 과학적 사실 하나를 다시 기억해 주세요. 신장은 하루아침에 망가지지 않고 하루아침에 회복되지도 않습니다. 대신 작은 선택이 쌓여 방향이 바뀝니다. 거품 소변이 줄어드는 변화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날은 좋아졌다가 또 어떤 날은 다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실패했나 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장은 시험지가 아니라 당신과 평생을 함께하는 장기니까요. 여기서 뜻밖의 디테일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변화를 눈에 보이는 거품에서만 찾지만 진짜 변화는 생활의 감각에서 먼저 옵니다. 오후에 갈증이 덜하고 다리가 덜 무겁고 잠이 조금 더 깊어지고 짠 음식이 예전만큼 간절하지 않게 되는 것. 이런 신호가 먼저 나타나고 그 다음에 검사 수치가 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거품을 매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작은 신호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얼마나 빨리 개입해야 하느냐로 의견이 나뉩니다. 어떤 분들은 거품이 보이면 즉시 정밀검사를 강조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일시적 요인을 먼저 정리하고 추세를 보자고 말하죠. 저는 당신에게 2개를 동시에 드리고 싶습니다. 반복되는 거품이 2주 이상 지속되거나 부종혈압 상승 피로가 함께 온다면 검사를 미루지 마세요. 동시에 오늘부터 할 수 있는 생활은 바로 시작해도 됩니다. 물은 조금씩 나누어 마시고 저녁 염분을 줄이고 과일은 원형 그대로 소량으로 공복 폭식이 아니라 식사 흐름 속에 넣기. 이 4가지는 대부분의 사람에게 큰 위험 없이 도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여기서 당신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당신은 건강을 위해 뭔가를 시작할 때 완벽해야 한다는 마음 때문에 오히려 멈춰 서곤 하지 않나요? 오늘은 완벽이 아니라 첫 걸음이면 됩니다. 지금 이 글을 닫고 냉장고 문을 열기 전에 딱 하나만 약속해 보세요. 내일 아침 첫 소변을 한 번만 조용히 보고 혈압을 한 번만 재고 물을 한 컵만 천천히 마시는 것. 그리고 가능하다면 댓글로 데이 17 챌린지 시작이라고 남겨주세요. 당신의 그 한 줄이 당신 신장을 살리는 가장 현실적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